가해자의 자꾸 행동을 유추하다 보면 나도 조금 더 위험한 행동으로 갈 수 있거든요.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될 수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.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스토킹 아예 안 할 사람이죠, 사실은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로이어 프렌즈랑 스토커 관련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 응원을 많이 또 해주시고 힘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. 힘이 많이 났습니다. 힘이 많이 났고, 그리고 또 저는 댓글 중에 본인도 당하고 있다. 너무 많은 거예요.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, 정말. 그래서 좀 이게 많이들 겪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작년에 또 마침 이 스토킹 관련 법이 또 개정이 됐잖아요. 예, 그래서 처벌도 좀 강해지고 이런 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직접 겪어본 스토킹을 겪어본 정신과 의사로서 대처, 심리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저는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유추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녀석이 어떤 생각으로 날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말라. 가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튜브에 영상들 많아요. 뭐 스토킹 가해자 심리, 스토킹 가해자는 왜 저럴까,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또 조회수가 많은데 저도 당연히 당할 땐 궁금하긴 해요. 근데 의미가 없어요. 어차피 그 행동은 벌어진 거니까. 그건 범죄고. 그리고 그 가해자 행동을 내가 짐작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따라오기만 하지, 뭐 연락만 하지, 직접 나한테 위해를 가하진 않았으니까 좀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만나서 뭘 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? 얘가 그래도 나랑 좀 알고 지내고 우리 주변에 뭐 뮤추얼 프렌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행동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? 그러니까 가해자의 자꾸 행동을 유추하다 보면 나도 조금 더 위험한 행동으로 갈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나를 대입하니까 결국에는 나는 사실 선량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될 수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.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스토킹 아예 안 할 사람이죠, 사실은. 내가 이미 싫은 의사라던가 무서워하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생각해서 이걸 잘 설득하고 타일러서 아니면 잘 얘기를 해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진짜 오히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가해자의 심리를 굳이 그러시지 말고, 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경찰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. 이 가해자가 왜 오진승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? 왜 그러는 것 같아요? 그러니까 그렇게 안 물어봐요. 그냥 이미 이 행동은 범죄고, 그렇기 때문에 경찰분들은 굳이 이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러는지 피해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. 그리고 뭐 가끔 이제 TV 많이 나오시는 프로파일러들이나 이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해야 이제 뭐 경찰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게 발전하니까 그분들은 잡으려고 하는 심리 분석을 하는 거지. 우리 같은 그냥 뭐 피해자, 선량한 분들은 가해자의 심리를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다,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, 이런 말을. 그리고 좀 저는 주변에 알렸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예요. 혼자 끙끙하지 말고. 왠지 저도 이런 걸 당하니까 뭔가 좀 죄책감이 좀 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분명히 그럴 거예요. 특히 뭐 알던 사람들이 좀 그런다거나 그럴 때 일단 알리고, 그래야 이제 내가 뭐 위험에 처했을 때나 이런 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당하는 분들이 잘못하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일단 이걸 절대 스스로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최대한 이 상황을 좀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가족이 퇴근길이나 기갑길에 좀 마중 나오신다거나 밤이 된다면 뭐 전화를 좀 하면서 집에 좀 들어간다거나, 뭐 가족들 집에 일시적으로 뭐 친구 집에 좀 같이 지낸다거나, 뭐 아니면 또 지인 통해면 또 아는 뭐 이런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 하나씩 또 나와요. 통해 좀 그런 도움도 좀 받으실 수 있어요. 로이어 프렌즈도 있고. 실제로 이제 저도 이낙주 우창훈 선생님 얘기하고 좀 이렇게 같이 뭔가 의논도 하고 로이어 프렌즈랑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마음 편안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변에 알려라,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는 좀 최대한 몸을 좀 사리는 게 중요해요. 이건 무슨 의미인지 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스토킹을 당해보니까 무섭고 막 두려운 마음이 대부분인데 또 갑자기 막
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. 아,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. 왜 나한테? 막 억울하고 짜증나고.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집도 막 여러 루트로 가고 병원에서도 오래 일도 못 하고 좀 위축되니까. 그러니까 아씨 진짜 뭐 어떻게 한번 보면 내가 진짜 뭐 때리고 싶다 이 생각도 들 때가 있어. 근데 진짜 위험하잖아요. 그치. 그리고 오히려 좀 진짜 더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또 약간 반동형성처럼 뭐 지가 오라 그러면 오라지 뭐 이렇게 방어 기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위험하다. 위험해요. 왜냐하면 아까 우창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, 범죄거든요.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.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르고 내가 설사 막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면 막상 저도 느꼈지만 몸이 굳어지고 절대 이런 행동을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스토킹을 당하면 제가 확실한 건 거의 100%뭐 불면증 같은 거는 무조건 생기실 거예요. 단기냐 장기냐 이 문제지. 불면증이 생기면 또 더 좀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또 화도 나고 뭐 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간만이라도 진짜 저는 어떤 상담이라던가 약물 치료라도 좀 받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다시 돌아갔다면 진짜 그냥 약을 먹었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막 좀 분노 그리고 막 깜짝깜짝 놀란 이런 거에 이제 수면 관련 약이나 항불안 약 같은 걸 조금 복용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 사실 제가 이제 진료할 때만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겪고 보니까 더 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서 워낙 댓글에 또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이 좀 많고 스토킹 관련 처벌이 또 강화가 됐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혹은 내가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이런 것들 심리적인 좀 대처 방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법적인 대처 방안은 로이어 프렌즈 영상에 있거든요. 근데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. 목숨 앞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이런 거 절대 아깝지 않거든요. 빚을 지시더라도 변호사 도움 받고 뭐 고소를 하든 또 경찰 도움을 받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뭐 경찰 조사 과정도 있었는데 뭐 경찰 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어요. 그럼 모르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피해자인 걸 알고 증거를 가져갔으니까 잘 어쨌든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. 그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만으로도. 그러니까 우리 헬프님들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어쨌든 주변 가족, 친구, 지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공권력, 법적인 도움들을 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일이 우리 헬프님들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촬영을 해봤고요. 저희 뭐 많은 댓글들, 응원들 그리고 막 인스타 DM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뭐 답장은 하나하나씩 못 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셔서 저는 또 너무 또 든든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밝은 모습으로 콘텐츠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